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자, 반갑습니다. 디렉 진행자 유준관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울산으로 와봤습니다. 저에게 좀 쓰라린 추억이 많은 곳인데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만큼 오늘은 좀 더 좋은 조과를 안겨줄 것 같아서 모처럼 찾아봤고요. 거의 뭐 한 반년 만이죠. 11월달, 10월달에 막 농어 촬영한다고 다녔으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농어도 좀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오늘 아침에도 물론 한 2시간 정도 운동삼아 던져봤지만 반응이 없어서 피디님들과 또 국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좀 느긋하게 점심 넘어서 이제 기온이 좀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대상어는 이제 벚꽃이 피면 나온다는 꺽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태화강 자체에서 보면 그 기수역 쪽에는 농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뭐 여러 잔잔하게 이어지는 뭐라 해야지 여울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형에서는 꺽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와봤고요. 일단은 뭐 오늘 좀 함께할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지금 최근에 계속 꺽지를 다녀보니까 잘 나온다고 해서 왔고요. 오늘 또 잠깐 어디 갔다 오더니 어디 갔지? 꺽지를 지금 2마리 잡아왔어요. 꺽지는 오늘 나온다는 거죠. 씨알도 나쁘지 않고, 물론 꺽지라는 게 이제 볼락과 굉장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낮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바다도 아니고 민물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민물 루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상어를 꺽지로 잡아왔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고 있지만 바다랑 다르게 민물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차 너무 큰데? 오늘 아침에 출발했을 때가 새벽에 1도였거든요. 지금 아까 몇 도였죠? 18도? 한 20도 정도? 저도 패딩을 입고 있다가 벗었고요. 동생도 아침에 만났을 때 분명히 따뜻하게 입고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반팔로 갈아입고 싶지만 옷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낚시를 진행하고, 오늘은 좀 꺽지가 넉넉하게 나와서 손맛을 좀 실컷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기 어디서 잡았어? 선바위 주변에서. 선바위. 근데 왜 혼자 가서 잡았어? 오는 길에 심심해가지고. 원래 가려던 포인트긴 한데 사실 여기 해보고 같이 동생이랑 갈 생각이었는데 좀 동생이 제 걱정돼서 이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탐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씨알 좋은 녀석으로 2마리를 잡았네요. 저도 좀 파이팅해서 여기서도 좀 잡고 저기서도 잡고 여러 포인트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여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도 즐기면서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안내시켜 드리겠습니다.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잡자. 파이팅! 포인트 한 번에 에? 알죠. 거기도 포인트가 작지만 더 나오겠지 맞지? 작가라도 왔으니까 동생은. 일단은 밑에 쪽 한번 더 떠져보고 위로. 안 나올 것 같지? 낙이 너무 많네. 웬일 운동화 신고 왔노? 나 당연히 좀 뭔가 장화 신고 올 줄 알았는데. 어우 차분데? 새우 너무 차분데? 따뜻해졌다고 물이 바로 안 되는 거. 이 수월은 훨씬 늦게 가니까 느낌은 그냥 맨발로 싹 들어가면 들어가질 것 같잖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느낌은. 동상 걸릴 것 같아. 복장 봐봐 옆에. 그렇죠. 복장은 물놀이 복장이지만 물에도 못 들어간다. 자, 위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난 오늘 물에 들어갈 줄 알고 안에 수영 입고 왔는데. 그냥 벗고 다니십시오, 벗고. 사람들 꺽지 잡아가면 잡아먹나? 맞지? 나도 궁금해서.
그 내일 같은 놈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이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울산은 제가 조금 고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첫 필드에서는 꺽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꺽지가 잘 나온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이 말라서 수심도 낮고 무엇보다 지금 조류가 거의 안 가는 상태라서, 조류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이제 물이 좀 가야 민물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이제 꺽지가 은신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 뭐 핑계를 좀 여러 가지 대야죠. 아,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속상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저것 또 옮겨보면서 타이밍 맞으면 또 마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또 옮겨보면서 다음 필드에서 또 열심히 해볼게요. 무슨 요리지? 오늘이 월요일, 어제 무슨 요리였지? 일요일. 주말 사람들이 뭐 했겠지? 꺽지 같지는 안 했다. 아 왜? 여기는 별로 안 할 것 같네요. 그럼 사실-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는 보다시피 저런 청년들이 와서 좀 쓰셨겠죠. 이제 쓰셨겠죠. 물론 프레셔도 많이 받았을 거고, 이제 입질을 왕성하게 하는 녀석들은 이미 잡혀갔을 겁니다. 하지만 남은 녀석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자연이란 게 그렇게 한낱 인간에 의해서 뭐 단시간에 멸종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낚시를 못하지. 언제나 낚시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다. 나올 거다. 그런 이제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면서 이 더운 땡볕에 피디님들 지금 장비 주렁주렁 들고 저와 함께 고생을 좀 합시다. 살도 좀 빼고, 여름도 다가오는데 내가 몇 년에 뺐지? 17년 안 빠졌으면? 안 빠지는 거다. 제가 좀 빼야 돼, 제가. 일단 한번 옮겨보시오. 누가 잘 가는데. 바람 봐라. 지금 낚시 피디님이 지금 바람과 조류도 그걸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에? 게 이상하지 않나? 조류, 물의 흐름 있죠. 왜 없어요? 비가 오면 강물이 내려오는데 비가 안 오네. 뭘 무리해. 저기 울산의 마지막 꺽지 아이가, 여기라. 자꾸 뽑아먹지 마라. 혼자 뽑아먹어. 네가 잡아봤는데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 I've been going in circles. I've been going down dirt roads. Been going out with new girls. Been going out of my mind. Been going on no sleep. It's been going on 2 weeks. Been going down her street. But just drive on by. Where do you go from a girl like her? She hung that moon in your old t-shirt. With that smile so bright it hurts. Where do you go from a girl like her? Where do you go where you don't look back? Where do you turn to forget you had the prettiest thing on God's green earth? Where do you go from a girl like her? Been doing a little thinking, been doing a little drinking, just trying to let it sink in. She's goodbye gone. 잡았나? Where do you go from a girl like her? 에이, 동생 잡았네, 한 마리. 깍지? 완전 가볍게 써야 들어가네. 바닥 때문에. 바닥에. 자, 가서 인사하고. 동생이 여기가 잘 나온다는데 혼자 뒤에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잡았어. 이 조력자인지 오늘 방해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라 이러면 안 돼. 이 방송 분량 욕심내고 이러면 안 돼. 자, 일단 저기 나왔으니까 저도 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supposed to make you feel better, but you don't feel better at all. 그냥 입고 갈까? 귀찮다 씨. 어? 찌면 또 추울 거야. 해집은 추울 거라서 또 가르기 귀찮아서 내 말은. 일단 6시까지 18도입니다. 알았다. 뭐 어디까지 찍으려고요? 자, 벗어. 이렇게 딱 CG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돼요. 딱 이렇게. 야, 이거 오랜만에 있네. 진짜 거의 반년 만에 입는다. 여기 가서 떠져볼게 한번. 아니 고기들이 생각보다 이 먹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많이 먹던데요. 네. 히트. 역시 우리 손피디님이 가니까 바로 오네. 꺽지. 네, 해야되겠죠. 아, 그래, 이 필드 좋아 보였어. 꺽지입니다, 꺽지. 꺽지라서 꺾여있네. 아니다. 알았어요, 너무 더러운 옷이. 알았게. 하나만 할게. 아, 반갑다. 자, 이 뭐라고 왔죠? 자, 오늘 울산에서 필드를 지금 여러 번 옮겼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잠깐 좋아 보이길래 던지니까 바로 봅니다. 아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손필님이 집에 갔다. 고기가 나온다. 이걸로 이제 거의 뭐 학계 정선을 이제 완성된 것 같네요. 경범이랑 같이 할 말이 많겠네. 그렇죠. 어유. 자, 일단 한 마리 이거 나오니까 몇 마리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또 한번 외치고 낚시하고 가겠습니다. 드랙. 아, 반갑네. 그래, 이 맛이지. 오, 가이드 잘해주네. 얘봐, 영일이가 안 던지니까 나오네. 니 있어라, 쉬고 있어라. 내가 던지겠다. 내가 던지겠다. 자, 현재 위치는 여기 울산 태화강이죠. 태화강 상류에 있는 계류고요. 여기 다리 이름은 사연교입니다. 사연교. 사연교 바로 밑에 이제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 교각이죠. 네. 마침 햇볕도 뜨거웠는데 그늘에서 지금 낚시를 이어가니까 좀 살만하네요. 꺽지도 나오고 몇 마리 더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다. 와, 여기 있어. 발 밑에 있어. 발 밑에 있어. 와, 바로 타티아 선물해. 꺽지가 있는데 보인다. 내 눈에도 보이나? 3마리가 있다. 예. 밑에 바글바글한데 꺽지. 돌 밑에 한 4마리 있다 지금. 아, 그러면 인기체 들고 다 숨어붙다. 여기 돌 밑에 4마리 있어요. 있으면 뭐 하나 잡아야지. 아, 있어. 야, 꺽지가 많네. 이 포인트네. 또 돌멩이 2개 밑에 지금 4마리 있다. 한 이렇게 2마리씩 뽑으면 되겠네. 일단 내 먼저. 그 계속 근데 드가쁘더라. 입을 잘 열진 않는다. 공격을 실패하는 멍충아.
히트. 어디 갔노? 아, 꼬셨어. 이거 잘 보는 거. 덕덕하네. 서필이 없으니까. 야, 이거 옆에 문양이 있나?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커야 좀 잘. 좀 커야 보일 수 있는 태극마크. 자, 꺽지도 근데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이죠. 붉고 초록이 있긴 하네. 여기. 뚜껑 같은 게. 오. 야, 가만 있어. 이런 생각이. 이 정도면 나와도 맞지? 꺽지 재밌는데. 멋있네. 이 뚜껑 열어야 된다. 시야도 커지고 맞지? 왔어. 말소 되고 있어. 저걸 가야 되는. 내 동생 잘한다니까요. 내 동생 믿고 꺽지 잡으러 왔는데, 뭐 동생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자, 또 이제 꺽지가 좀 나왔으니까 태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이제 사실 이제 민물 전용대고요. 602 울트라 라이트 대. 아무래도 꺽지 자체가 뭐 소형 생선이다 보니까 너무 하드한 채비보다는 좀 낭창낭창한 게 비거리도 좋고 손맛도 좋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 볼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0.25, 합사 0.25에 쇼코리드 0.85, 그리고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0.5g. 보통 이제 좀 펄이 들어간 이런 반짝이는 것들에 반응을 잘해요. 낮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끝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어느 정도 이제 물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웜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특별한 액션법은 없고 수중에 보이는 이제 큰 돌멩이들 옆을 훑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리트리브만 해주셔도 꺽지가 있다면 튀어나와서 무는 편입니다. 알아서 안 무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제 지그를 좀 가볍게 내린 이유가 지금 보면 발밑에 꺽지가 많아요. 막 계속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웜이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못 삼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작게 내렸어요. 항상 이제 루어는 자기가 대성어를 잡는 이제 어종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뭐 다운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입질이 예민할 때는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전용 모드가 없는 사람들은 볼락 모드 가능할까? 볼락 때 충분하죠. 볼락 때도 충분하고 아징 때는 조류가 좀 센 곳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필드에서는 차고 넘치죠. 뭐. 굳이 민물대를 뭐 사용하시는 것보다 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집에 있는 볼락대나 뭐 전갱이대 이용하셔가지고 낮에 심심할 때 밤에 볼락 하시고 전갱이 하시고 낮에는 이 사색 삼아 나와가지고 꺽지도 하시고. I've been dreaming so much lately about your face when you're smiling. It's the only thing that saves me. 이 따라오면서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더 열받네. That I think you're beautiful, and now I can't wait to hold you. 요사이 아씨 또 나오네. Falling down, and I don't know what I would do without you. Yeah, you pull me up when I'm falling down. 길었던 겨우내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어? 안 나올 것 같아? 왜? 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내가 그 문제 있기가 끼기 시작하네. 노래를 부르고 자?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아, 일단 포인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다랑 다르게 뭐 하나 장비빨이 장비빨 이것도 갈 수 있는 곳과 못 가는 곳이 막 확 나뉘니까. 그러니까 장화가 없는 자의 서로. 일단 한 두세 마리 더 잡아보려고. 일단 3시까지 잡아보자. 3시 넘었네. 꺽지가 참 사이사이 많긴 많아. 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연습해 볼까?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본 노래를 부르고 꽃 깊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히트. 듣고 싶어 아하. 한바탕 휩쓸고 잘 잡는다, 형이. 버린 오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방생이나 뭐 금어기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 뭐 확실히 더 찾아봐야겠지만 방생 사이즈도 없고 뭐 금어기도 없고 민물은 좀 특이한 게 어차피 뭐 금어기를 안 두더라도 얘들이 안 물 시즌에는 안 물어요. 죽었다 깨라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좀 종종 개체수가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쏘가린 금어기 있어. 쏘가리는 좀 워낙 이제 아무래도 값어치는 고기다 보니까. 야, 꺽지도 싸 값어치 있다. 꺽지요? 꺽지는 개체수가 많잖아 어쨌든. 아니 이것도 잡으려면 어려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장점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남해가게 되면 또 생기겠죠.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손맛 보고 입맛 보고 하면 아무래도 바다와 다르게 이게 민물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런 낚시라는 테크닉이 아니라 뭐 불법적인 투망 뭐 그런 거 이용하면은 금세 자원이 고갈되거든요. 꺽지는 뭐 해먹을 수 있지? 꺽지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제일 유명한 게 매운탕. 민물 쪽에 아무래도 대체로 다 매운탕이더라고요. 쏘가리도 매운탕, 뭐 꺽지도 매운탕, 피레미는 뭐 어죽. 저도 뭐 매운탕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민물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잡내만 좀 잡으면 살수율이 나쁘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히트. 자. 오, 사이즈 괜찮은데? 저건 뭐야? 잘 잡네. 얘네 그 씨알 좋은데? 씨알 좋아. 저런 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확실히 그 찌꺼기가 있으면 안 물에. 안 물지. 없는 건가 안 무는 건가.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있다는 거는 뭐 수온이 안 맞다든지 이쪽 물 있는 지형이 딱 그거 없는 곳에서만 지금 고기가 있거든요. 아까 동생 말로 이게 수온이 낮으면 핀다더라고요. 손이 올라가면 녹아버리고. 아. 이거 펴 있는 곳에는 고기가 뭐 안 보여 아예 생명체가. 지형은 참 좋아 보이는데 원래 꺽지가 이렇게 막 직벽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So I hook up on a rebound. And I said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She's so pretty and nice. 자, 울산 쪽에 원래 꺽지 이렇게 계류 쪽이 좀 이래 활성화돼 있나요? 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꺽지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낚시 금지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울산 태화강에서 낚시를 못 한다는 인식이 좀 많은데 그 선바이교 이후로부터 낚시 금지가 이제 풀리니까 아니니까는 요런 곳만 봐도 사람은 없는데 꺽지는 많고 개체수는 되게 많습니다. 꺽지 낚시하기엔 되게 좋은데 낚시하는 사람은 인식 때문에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꺽지가 나오기 시작했나요? 보통 3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3월 초부터 해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렇게 이끼가 많이 안 끼어서 낚시가 가능하지만은 물이 좀 고여 있거나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하고요. 시즌 초반은 3월 초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온만 해도 지금보다 한 3, 4도는 더 올라갈 거고 그때 되면은 마리수 심심하지 않게 충분히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ust can't be mine. 고기는 나오던 곳에서 파먹어야 된다. 뭐 제가 여기 포인트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안 갔겠죠. 근데 뭐 낚시라는 게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피딩 여기 왔을 때도 다른 데 미련을 안 가지고 여기만 파먹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 자체가 다른 곳은 물이 가고 있지만 수온이 낮아서 그 초록색깔 이끼가 많이 껴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보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지금 어종들이 또 다양하지만 그나마 꺽지들이 스쿨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동하는 사이에 동생은 또 2마리 잡았거든요. 더 이상은 포인트 이동 없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지인이 한 자리 있으면 이유를 그렇죠. 튀어나와서 먹어야지. 왜 도망만 가냐고. 시꺼면서 티가 하나도 안 난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바닥에 시꺼먼 게 다 안 보이네. 둘, 넷, 여섯, 여덟, 12마리. 큰 거는 한 4마리밖에 안 되겠는데. 요거, 하나, 둘, 셋, 4개 정도 같이. 한 5마리 키면 되겠다. 13마리에 그거 정도 잡아야 되는데. 작은 방생 사이즈는 없지만 방생하는 건가? 그렇죠. 너무 작은 것들은 어차피 가져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어죽 끓이고 이러면 이 정도 다 킵해서 먹는데 다음에 또 손맛 보려면 또 어느 정도 보내놔야죠. 이 정도 가져가야 돼. 5마리 정도만. 얘는 보내주겠습니다. 쪼쪼쪼. 자. 한 마리 자빠졌다. 자,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 진짜 빠른 애들. 내가 너무 커서 다 작아 보인다. 제가 너무 크네 그래. 여기가 처음에 너무 울산 대장을 잡았네. 사라졌을걸? 아, 있어요? 쉬다 갈 거야 이제. 살려줘서 고마워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죠. 아, 귀찮게 건드려요. 유치 진짜 많던데, 내가 그때 왔을 때. 물은 저기서 잡았었고요. 큰 놈은 저쪽에서 잡았어요. 내려가는 길? 건너편에 일단은 뭔가 오늘 조과가 사실 동생은 많이 잡았어요. 근데 제가 뭔가 임팩트 있는 게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동생이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가장 큰 꺽지를 들고 왔었죠. 그게 어디서 잡혔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포인트를 옮겨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보면 선바위라고 해서 여기 지명이고요. 이제 다리 뒤로는 낚시 금지 구역이라서 실질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구간이 이게 뻗어나가는 지류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얕은 여울에도 꺽지가 잘 나오는 편이고 이제 본 시즌 같은 여름에는
낮은 수심이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꺽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란하러 들어온 누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누치 잡으러도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네요. 뷰도 굉장히 좋고 뭐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생활권 낚시터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고 철수를. 히트. 아이 수초가 뭔데? 좀 털었는데. 진짜 털었는데. 아, 진짜 털었어요. 떨어지는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거 같은데. 아이가. 아니야. 나도 털은 거 보고. 일단 오늘 울산에서 꺽지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차피 뭐 해가 지고 나면 이게 일조량이 변화됐을 때는 꺽지가 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어둠이 깔린 뒤에는 제가 좀 잡아본 편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상 입질이 거의 없고 따라오는 녀석도 없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뭐 며칠 뒤에 계속 연달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수위가 좀 높아지고 나면 아무래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도 넓어지고 민물 자체가 이제 좀 수위가 높아져야 고기가 잘 나온다고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와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집에 오늘 가져가는 꺽지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든 뭐 매운탕이든 한번 해 먹어보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번 들려본 거고 도심에서 이렇게 전갱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울산 좋다. 낮에는 뭐 농어 치고 꺽지 치고 밤에도 물론 농어 나오지만 전갱이도 나오고 바람 불면 민물 나오고. 축복받은 필드. 약간 꺽지랑은 좀 비교가 안 되는 손맛. 디렉 찍고 나가는. 울산 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울산 좋다. 울산 축복받은 필드다. 텃밭에 막 이것저것 야채하고 다 키우셔요. 잘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으아. 매운탕 똑같이 매운탕이지 뭐. 그래. 다른 매운탕은 많이 끓여 먹죠. 바다 매운탕은 민물은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된장을 좀 넣는 거고. 이 보통 가정집에서 할 때는 뭐 바다 매운탕을 예를 들면 육수를 미리 다른 걸 이용해서 뽑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큐브로 잘 나오잖아요. 꺽지는 특유의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무와 꺽지, 기본적인 야채만 넣어서 꺽지의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불필요한 재료들은 뺐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처음 먹어보니 궁금하잖아요. 꺽지의 본연의 맛이 무엇일까? 다른 거 잔뜩 넣고 이거 맛있다고 해버리면 그건 뭐 꺽지가 맛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한번 끓여보고 먹어본 다음에 만약에 뭐 생각보다 꺽지 맛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여타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맛을 보강해서 먹으면 되겠죠. 많이 말고 조금만 넣어볼게요. 무슨 국 종류에서 마찬가지로 불순물은 위에 걷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이제 제가 미처 손질하지 못했던 꺽지에서 나오는 진액이라든지 이게 특히 지리 같은 거 끓이실 때는 이걸 더 잘 걷어주시고 은은한 불로 끓여야 지리가 좀 맑고 뽀얗게 나와요. 민물 매운탕 자주 끓여 드시거든요. 근데 물 많이 하지 말아요. 자박자박하게 해야 맛있대. 소금에는 뭐 비밀이 있나? 이 소금은 저희 장모님께서 아주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몇 포대씩 사서 베란다에서 정성껏 간수를 뺀 맛의 비법입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시중에서 파는 소금은 진짜 달라요. 그걸로 하면 그냥 짠맛만 나는데 이거는 짠맛은 적고 약간의 단맛과 마치 그 조미료를 넣은 것처럼 국물 시원해요. 뭐 모른다. 짤 텐데.
맛이 안 나네. 맞죠? 시원하더라고 먹어보면. 산초가루. 개인적으로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 근데 뭐 일단 뭐 딴 얘기인데 손 PD 없으니까 잘 나오더지. 그렇죠. 딱 가자마자 PD. 이거 이제 이쯤 되면 공식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뭐 사람 하나 있다고 없다고 차이가 나겠냐.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이지 고기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는데 다 고기를 또 눈이 있고 생각이 있더라고요. 고기 가자마자 막 꺽지가 막 라이징을 하고 막 잘 나오네. 물론 저도 뭐 꺽지 낚시를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물론 같이 간 동생에 비해서는 뭐 마리수를 못했지만 뭐 사실 딱 꺽지를 노리고 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매력 있는 낚시다. 바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충분히 뭐 울산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인트가 좋으니까 대학강 들려가지고 잠시 손맛을 즐기시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꺽지가 또 과연 어떤 맛인지 이걸 뭐 손맛만 보고 하기에는 매번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 잡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입맛까지 한번 보자 싶어서 오늘은 꺽지 매운탕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민물 매운탕 자체는 바다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동안 이제 시골이 또 강가다 보니 이제 아버지라든지 뭐 외삼촌들이 끓여준 민물 매운탕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 매운탕과 바다 매운탕은 특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특유의 민물 흙내가 좀 나서 민물 매운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초라든지 방아를 매운탕에 넣기 때문에 그런 강한 향신채를 넣어서 드시다 보면은 이제 그 냄새도 많이 잡히고 민물 매운탕도 보면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꺽지를 이용해서 매운탕을 끓여봤고 궁금합니다. 제가 끓인 매운탕 제가 뭐 솔직히 전공이 양식이지 한식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중간중간 간을 보긴 했지만 꺽지 살도 먹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언제 하는데? 양식은 뭐 여름쯤 우리 또 메인 PD님이 고려하는 문어가 잡히는 그때쯤에 한번 제가 스페셜하게 문어 감자로 한번. 일단 국물은 맛있어요. 국물은 솔직히 뭐 특유의 향도 안 나고 역시 장모님의 그 마법 소금이 들어간 덕분인지 국물 시원합니다. 벌써 밥 땡기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꺽지가 과연 사리에서 이제 무슨 맛이 날까? 뭐 특유의 흙내가 있을까? 생각보다 육질이 단단하네요. 모르겠는데 별로 흙내가 안 나요. 바다랑 솔직히 이걸 일반인에게 그냥 바다 매운탕이다, 바다 매운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일반적인 매운탕이다라고 준다면 이게 민물에서 잡은 꺽지를 이용한 매운탕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 만큼 뭐 특유의 잡내도 없고 살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살 수율도 생각보다 좋아요. 볼락처럼 맛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꺽지 한번 또 가보자 했었잖아. 가려고 해도 자꾸 뭐 가려고 하면 비 오고 가려고 하면 비 오고. 날씨가 왜 이렇지 요즘? 제가 날씨랑은 좀 인연이 없나 봅니다. 지금 또 다음 주조도 지금 기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밖에 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번 이상하네요 날씨가. 뭐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대마도 일정 그렇죠. 제가 말한 게 그건데 사실 태풍. 세계 첫 대마도인데 지금 얼마나 지금 사실 설레는 이 마음을 지금 붙잡고 지금 일을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동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좀 고패질. 우리는 루어를 생각했기 때문에 멋지게 리트리브에서 탁 물어주는 걸 원하는데 제가 이게 꺽지를 대상어를 노리고 출조해본 적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윗물에서 뭐 쏘가리를 도전해보면서 잡았다든지 피레미 낚시를 하다가 잡아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개울가에 가서 흐르는 여울에서 보통 캐스팅을 해서 루어를 하다 보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낚시꾼이니까 들은 게 있잖아요. 큰 호박돌 같은 엿덩어리 옆에서
마찬가지 락피쉬처럼 감았을 때 이제 튀어나와서 물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했던 게 제 약간 좀 판단 미스였고, 이번에도 이제 많은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해당 장르를 1년 4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합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퐁당퐁당퐁당을 해줘야 얘가 보다가 꺽지가 열받아서 한번 쳤을 때 챔질을 해야 잡히더라고요. 뭐 이게 다 핑계죠. 못 잡은 사람의 핑계. 내가 잘 잡았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 꺽지를 리트리버지 이렇게 했지.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하지만 진짜 의외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래도 소소하게 정말 동생과 함께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게 안 잡히다 원래 더 기분이 좋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놈 맛은? 맛있어요. 사실 지금 빨리 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이 맛을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낚시는 비록 같이 공유를 못했지만 어디서 봐. 사실 일이다 일. 졸라고 하나. 뜨거울 때 또 같이 먹어야 사실 맛을 알지. 밥 먹으려고 온 거야 이거. 알죠. 촬영하러 오시는 거지 뭐. 제가 덜어드렸어야 했는데 멍도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밥 먹으러 왔네. 아니 껍질을 먼저 먹어야지 밥을 먼저. 다 아는 맛으로 내 입맛이 내 혀가 정상인가를 체크를 하고. 배고팠나? 좀 안 드셨죠? 국물 좀 더 남아야 되십시오. 그냥 면탕 같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진짜 꺽지 외에는 무밖에 안 나왔거든요. 무랑 대파. 이게 국물이다 뭐다 이런 거 모르는데. 맞죠? 저도 좀 생각보다 좀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나? 아마 민물 특유의 향이 없으니까, 흉내가. 근데 날씨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동생도 날씨 안 좋을 때만 간다더라고요. 그렇지. 자, 이제 옆에 분은 식사를 이제 든든하게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저도 이제 마저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꺽지 편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든지 첫술에 배우를 수는 없고, 저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새로운 이제 머릿속에 공략법을 정립을 하여서 올 여름쯤에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더 꺽지를 도전해서 좀 더 큰 씨알과 시원시원하게 많은 마리수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꺽지 해줘. 꺽지 회요? 뭐 원하신다면. 근데 대신에 낚시 끝나면 오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가지 말고. 나도 직업인데 좀.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꺽지 회, 뭐 제가 이 공략을 또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쯤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울산 태화강 꺽지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쭤주실래요? 난 이거 먹을게. 이번 편도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대바도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랙. 이러다 불안나서 불안나. 네? 그 옆에 자꾸 초를 쳐요.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진짜도 맛있다. 그리고 장모님하고. 다 장모님하고. 거의 다 장모님 작품이네. 장모님이 진짜 음식 잘하시거든요. 이게 젓갈 안 넣으시고 한 건가? 되게 시원하네. 갈치, 제가 낚시에서 잡아온 갈치 젓갈. 갈치 젓갈. 이게 바로 사위와 장모님의 콜라보. 술 먹으러 가는 거기로 갈 거야. 먹을 수 있지? 갈 거예요. 갈 거지? 여기서 지금 밥그릇 두 그릇 퍼놓고 지금 내놔두고 아침도 안 먹으면 안 돼, 지금. 일부에서 우리 배불러서 밥 안 먹을래. 에이, 저는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뭐. 화날 뻔했네. 야, 이거 일부러 밥 다 껐어요. 어중간에 우리가 당연히. 니도 밥그릇 이거보다 낫다. 저희 지우지연이 밥그릇이죠. 지우지연이 밥그릇. 저는 보통 여기다 밥을 먹죠. 근데다가. 나 보통 여기다 밥을 먹는다. 네. 밥도 먹으니까 맛있네. 피싱 TV